나는 지금 63이다. 거울 앞에 서면 가끔 낯선 얼굴이 보인다. 이마에 주름, 조금씩 내려앉은 눈매. 그것이 내 얼굴인 줄은 알지만 어쩐지 아직도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40대의 내가 살아있다. 여전히 뭔가를 더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감각이 남아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 지난 추석이었다. 명절이라고 아이들이 모두 모였다. 큰아이 부부와 작은아이 부부, 거기에 손주까지 셋.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기쁜 일이어야 했다. 상을 차리고 전을 부치고 떡을 썰면서 나는 그날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었다. 그리고 저녁 무렵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거실 소파에 퍼질러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큰아이가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처음엔 그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잠시 후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내 가슴에 묵직하게 박혔다. 차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할부가 넉 달밖에 안 남았는데 새 차로 바꾸고 싶다고, 그러려면 목돈이 조금 필요하다고 했다. 2천만 원 정도면 된다고. 말투는 부탁이었지만 눈빛은 이미 받기로 정해놓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미 그 아이에게 몇 해 전 전세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보태준 적이 있었다. 아직 한 푼도 돌아오지 않은 돈이었다. 그 사실을 아이가 모를 리 없었다. 그런데도 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나는 그날 저녁 내내 이해할 수가 없었다. 명절 음식 냄새가 온 집안에 배어 있었다. 기름 냄새, 간장 냄새, 다식 향기.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조용히 울었다. 수돗물 소리 때문에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생각해보면 큰아이의 그 부탁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나는 늘 해결사였다. 학원비, 결혼자금, 전세금, 아이 출산비.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든 마련해줬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고 없는 살림에서도 쥐어짜서 보내줬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것이 당연해졌다. 작은 아이도 마찬가지였다. 결혼하고 나서 맞벌이를 하고 있으면서도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했다. 처음엔 내가 조금씩 보태줬다. 한 달에 50만 원. 그 돈이 어느새 1년이 넘도록 이어졌고 어느 날 내가 이달은 좀 어렵다고 하자 아이 며느리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 표정이 오래 남았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내가 너무 잘해줘서 이렇게 된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 아이들에게 나는 그냥 있어야 할 사람이었던 걸까? 위로는 위로대로였다. 친정 어머니는 올해 86이시다. 아버지는 새해 전에 돌아가셨고 지금은 어머니 혼자 고향집에 계신다. 지난 봄에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셨다. 혼자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셨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거기 있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손주를 봐주느라,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그때 거기 없었다. 그날 밤 남편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냥 혼자 조용히 앉아서 오래오래 그 생각을 했다. 그렇게 나는 중간에 끼어 있다. 위에서 끌어당기고 아래에서 기대어 온다. 나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버티고 있다. 좀처럼 내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됐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점점 잘 모르게 됐다. 가끔 남편이랑 둘이 저녁을 먹을 때 아무도 없고 텔레비전 소리만 조용히 흐르는 저녁에 그때가 제일 편하다는 생각을 한다. 뭔가를 더 해줘야 한다는 압박이 없는 시간. 그 고요함이 나쁘지 않다. 근데 그게 슬프기도 했다. 이게 내가 원했던 60살의 모습인가 싶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나는 오랜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도 나와 비슷한 처지였다. 우리 둘은 커피를 마시면서 한참 웃었다.
웃다가 조용해졌다가 또 웃었다.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어쩌면 우리가 너무 잘해줘서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또 어쩌면 우리도 우리 부모한테 그렇게 기댔던 건 아니었을까.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다. 집에 오는 길에 혼자 생각해봤다. 내가 어릴 때, 내가 힘들 때 어머니한테 기댔던 일들이 떠올랐다. 어머니도 그때 당신 사정이 있으셨을 텐데, 힘드셨을 텐데, 그런데도 늘 들어주셨다. 그 무게를 혼자 지고 계셨던 거다. 나도 그랬던 것이다. 그 즈음 작은 아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회사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고 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다. 많이 지쳐있구나 싶었다. 나는 그냥 조용히 들었다. 뭔가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냥 들었다. 아이가 한참 말하다가 조용해지고 그 다음에 나지막이 그랬다. 엄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그 말에 나는 뭔가 조금 풀리는 것이 있었다. 돈이 필요해서만 전화하는 게 아니었다. 힘들어서도 전화하는 것이었다. 그게 어른이 돼서도 쉽게 끊기지 않는 거였다. 나도 그랬으니까. 큰아이한테는 차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나도록 아이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어느 쪽이든 나는 그냥 두었다. 모든 것을 말로 해결할 필요는 없다. 그냥 조용히 선을 그어두는 것. 그것도 나에게 필요한 일이었다. 어머니께 한 달에 한 번은 꼭 내려간다. 혼자 운전해서 간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거의 2시간이 걸린다. 가는 길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 몇 가지를 산다. 갈치조림, 깻잎 무침, 두부조림. 어머니는 내가 오면 늘 얼굴이 환해지신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표정을 보면 긴 운전이 다 사라진다. 언젠가는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희들이 건강하고 잘 살면 그걸로 됐다고. 더 바랄 게 없다고. 그 말이 진심인 걸 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이분이 평생 이렇게 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받기보다 주는 쪽으로, 바라기보다 놓아주는 쪽으로. 나는 그 모습을 닮고 싶다고 생각했다. 겨울이 왔다. 올해 첫눈이 내리던 날, 나는 혼자 베란다에 서서 올해 바깥을 바라봤다.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했다. 뭔가 결론이 난 것도 아니었다. 아이들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다. 어머니의 건강이 나아진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마음이 조용했다. 63이 되면서 내가 조금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이 나라 어딘가에서 나와 똑같이 위아래로 끌리고 당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나. 모두 비슷한 무게를 지고 비슷한 밥상을 차리고 비슷한 밤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나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커피를 한 잔 끓인다. 창가에 앉아서 마신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그 10분이 내 하루 중에 제일 조용한 시간이다. 그 조용함이 내 것이다.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줄 것이다. 그러나 내 속을 말리면서까지 해줄 수 없다는 것도 이제 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도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씩 보여주는 중이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동으로. 쉽지 않다. 지금도 쉽지 않다. 그런데 어쩌겠나. 이것이 60살의 삶이다. 위로는 아직 부모님이 계시고 아래로는 아직 자녀들이 기대고 나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조용히 버티는 중이다. 그 버팀이 오래 가길 바란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당신도 혹시 지금 나와 비슷한 자리에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우리 모두 이렇게 위아래 사이 어딘가에서 조용히 자기 몫의 하루를 살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것이다.